이선영은 73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던 날 그녀는 검은 한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누군가 왜 한복을 입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 최도연은 지역에서 존경받는 건축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성실한 가장, 모범적인 남편. 적어도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훌륭한 분이었다고, 드물게 보기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표정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선영의 기억 속 도연은 달랐습니다. 늘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잠자리에 들어도 그의 시선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 3년 차부터였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습니다. 출장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의 셔츠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선영은 그 냄새를 오래 맡았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따져 물었습니다. 울었고 화도 냈습니다. 도연은 부인했고 피했고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싸움이 반복됐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선영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던 순간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대신 가정을 지키는 쪽을 택하기로. 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고 싶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은 질문을 멈췄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도 모른 척했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 웃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할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았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선영은 단 한 번도 진심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꺼내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생활이 있었고 세상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장례식장 의자에 조용히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도연이 출장을 간 사이 집 컴퓨터로 뭔가를 찾다가 화면에 낯선 이메일 계정이 열려 있었습니다. 닫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날짜가 오래됐습니다. 읽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알고 나면 모를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상대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도시였고 여러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결혼 초부터였습니다. 선영이 첫 아이를 낳던 해에도 둘째를 키우던 시절에도 그 관계들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메일,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들. 하나하나 옮겼습니다.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정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장을 마치고 USB를 뽑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선영을 강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저렇게 의연할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달랐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꺼내놓는 순간 무너질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대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매달 나갔습니다. 현실은 분노보다 무거웠습니다. 감정대로 살기엔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영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대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명의를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꽃집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엔 취미처럼 시작했지만 사실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도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그날이 오면 혼자 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에도 선영은 아내였습니다. 밥을 차렸고 명절을 챙겼고 도연의 지인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USB는 서랍 안에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선영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4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놀라야 하는데, 무너져야 하는데 몸이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40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선영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는데 끝에 와서 보니 서로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선영은 알았습니다. 도연이 몰랐던 것이겠지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쓸 자리가 지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습니다. 존경받는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정적인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손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선영은 그 사이에서 음식을 챙기고 자리를 안내하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내라고 하면 고맙다고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가방 안에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에 걸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과 사진, 메시지들, 그리고 선영이 혼자 적어온 일기.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낼 것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앉아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생활을 위해 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떠난 지금 더 이상 지킬 것이 달라졌습니다. 침묵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침묵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발인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만 틀어달라고. 사회자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습니다. 파일도 미리 전달해두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오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연과 선영,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바닷가였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좋았던 시절이라고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다정한 문장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날짜가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던 시절의 날짜였습니다. 선영이 둘째를 낳던 해의 날짜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조문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웅성임이 번졌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선영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혼자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40년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생활을 위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이 장례식은 미화가 아닌 사실 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웅성임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그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라고. 선영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이미 화면이 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닫혀있던 것이 열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알면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나가고 직원들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선영은 한쪽 의자에 앉아 그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오래 긴장했던 사람처럼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가볍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전보다는 숨이 쉬어졌습니다. 몇몇 친척은 등을 돌렸습니다. 인사도 없이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면도 없다고 남편 장례식에서 그런 걸 왜 꺼내느냐고. 선영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시선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흔들렸을 것이고 어머니가 왜 오늘 그것을 꺼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선영은 그 혼란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래 망설이다 온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차를 내왔습니다.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했어요? 선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은 달랐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찻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뭔가를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꺼내지 못했습니다. 선영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됐습니다. 며칠 뒤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꽃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대놓고 쳐다봤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꽃을 다듬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몸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서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선영은 꽃집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장례식장에서 끝났어야 할 하루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늦지 않았습니다.